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지난주 반도체 업체를 주목하게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와 미국 반도체 업체 AMD가 초대형 AI 센터를 구축을 위하여 협력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AI가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계약이 메가톤급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짐작은 하겠는데 정확히는 AMD가 2029년까지 오픈 AI에다가 6기가와트 전력량이 필요한 AI 가속기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AI 가속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AI 칩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AI 가속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I 칩이라고 하는 입자 것들이 가속기 같은 그런 건 아니고죠.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가속기라는 게 음흠. 원래 우리의 연산이라는 건 CPU가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에서. 그렇죠. 근데 CPU가 혼자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병목성성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CPU는 이제 시리얼 타입으로 연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병렬 형식으로 쓰는 게 이제 GPU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GPU 칩이라는 게 GPU 하나가 알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CPU, GPU, HBM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의 칩셋으로 작동을 하는데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 플러스 계산기 역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한 사람이 머리로 암산으로 하던 것들을 컴퓨터나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연산할 수 있잖아요. 네. 10사람이 목숨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데이터 처리를.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AI 칩은 보통 CPU, GPU와 HBM 다 묶여져 있는 형태로서 그렇게 가속시킬 수 있는 연산을 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속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그 협력 방안의 핵심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AI 칩 시장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고 예. 챗GPT로 시작해서 예.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그 칩들은 엔비디아 칩을 사서 쓰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여전히 엔비디아 칩이 가장 많이 그렇죠.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실 오픈 AI하고 엔비디아하고도 대규모 투자 계획 협약을 했잖아요. 했죠. 거기서는 이제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서 나중에 이제 지분을 일정 받을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해서 이제 오픈 AI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AMD하고 이제 또 대규모 투자 협약을 했다라는 것. 그 얘기는 이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네. 어쨌든 이제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서 쓸 겁니다. 당분간 엔비디아가 주력이 될 텐데 어쨌든 엔비디아 의존 일변도에서 이제는 다른 플레이어, 그러니까 다른 공급자 쪽하고 손을 받아서 예. 그쪽 생태계 쪽에서도 균형을 맞춰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현재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MOU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합작 계약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칩 생태계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행보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뭐 당장은 이게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도 여기저기 지금 많은 투자건들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텔에도 뭐 투자를 했었고 그렇죠. 오픈 AI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나 오픈 AI가 전반적인 AI 생태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들을 지금 빠르게 하는 것 같고요.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누구의 전략이 좀 더 맞는 전략이었을지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AI 시대인 건 확실하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업계도 슈퍼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박사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작년과 올해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수요를 빨아들였죠. 그렇죠. 진짜 수요의 싱크홀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내년 후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고요. 맞아요. 여기에 지금 전문가들도 의견이 반신반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리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버블이다라는 의견도 한쪽에서는 있고 한쪽에서는 당분간은 이 수요는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제 낙관론도 존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주식시장은 최근에 나스닥은 뭐 6,700, S&P 500에다 6,700을 돌파했었고 한국도 3,600을 지금 터치를 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AI 시장이 좀 더 갈 것이다라는 쪽에 더 많은 투자자들은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더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GPU 시장의 성장률이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 훨씬 이제 완화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수치들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축을 하고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것들이 결국 빅테크 기업들인데 빅테크 기업들의 케이펙스 투자 여력이 내년에도 올해만큼 될 거냐. 물론 올해보다 적진 않겠지만 네.
증가율로 따졌을 때 작년과 올해 막 100%, 200%씩 성장을 했었는데 과연 내년에도 그런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픈 AI, AMD 투자 협력 이거는 뭐 굉장한 뭐 큰 이벤트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들여다봤더니 AMD가 바로 이 삼성의 이 HBM 활용 비용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협력 관계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예. 여기 강세는 이제 AMD보다는 엔비디아 퀄테스 통과했다라는 이제 그렇죠. 모 언론사의 기사를 뜬 후에 사실은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었고 이제 바로 내일 발표를 하겠지만 잠정 실적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뭐 전사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이다라는 또한 전망치들이 나오면서 또 주가 강세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작년에 엔비디아 퀄테스 통과 못해서 삼성전자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을 때 AMD는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납품하고 있었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주로 하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AMD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AMD의 HBM을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었고 작년까지 보면은 HBM 시장 점유율도 낮지가 않았어요. 삼성전자 40% 정도. 그랬는데 실적은 안 좋았거든요. 네. 결국은 AMD의 물건을 많이 팔아도 사실은 삼성전자의 실적 기여도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하이닉스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사실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시장 점유율, AMD하고 많은 거래량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AMD 쪽에서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의 실마리를 찾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엔비디아 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많은 물량을 고성능 쪽에 납품하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HBM 훈풍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인지 계속 소외되고 있을 것인지 이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까지는 뭐 SK하이닉스가 훨씬 삼성전자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던 건 사실인데 이제 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지난 1일을 방한했죠. 그래서 뭐 연휴 중에 진짜 많은 소식들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90만 장 월 90만 장 이상의 뭐 첨단 DRAM을 공급해달라. 근데 이걸 누구에게 공급해달라는 아니고 업체들 이제 두 업체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뭐 활동을 같이. 하면서 예.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수치가 좀 일단 월 90만 장이라는 수치가 만약 300ml 웨이퍼 기준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아마 중국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의 총 캐퍼가 100만 장이 넘지 않을 것 같은데 300ml만 가지고 따지면은 예. 근데 HBM만 월 90만 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지나치게 많은 수치이기도 공급이 하고 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뭔가 지금 MOU를 체결해 가지고 수주로 한 것 같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오픈 AI가 얘기했던 거는 본인들의 스타게이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스타게이트가 원래 트럼프 재임 기간까지 내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본인이 그 돈을 그대로 다 데이터 센터로 환산을 하면 HBM 소유량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월 90만 장이나 얘기인 거고 아하. 이게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그걸 수주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오픈 AI가 삼성 하이닉스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냥 선언적 의미가 강하죠. 왜냐하면 오픈 AI가 HBM을 구매하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 칩을 사서 쓰고 있고 결국에 엔비디아가 HBM을 사주는 거고 네네. AMD랑 뭔가 하더라도 AMD가 사주는 거지 오픈 AI는 본인이 HBM을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 AI랑 협력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당장에 무슨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HBM 구매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라라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주주라면 이제 제일 기다렸던 게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납품하는 거. 테스트 통과. 테스트 통과 그거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최신 AI 가속기 GB300에다가 삼성전자 HBM을 탑재하기로 사실상 확정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좀 언론 검색해 봤는데 예. 특정 언론 몇 개에서밖에 안 나오고 있고 확정된 건 아닌가요, 그럼?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젠슨 CEO가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물건을 더 빨리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납품하고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고객명을 네.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양사 어느 쪽에서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만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확정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죠. 이게 정말 맞다면은 이제 실적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최근에 퀄텟을 통과한 그 언론 기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내년 1분기 정도 실적쯤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럼 내년 4월 초 정도 돼 보면 삼성전자의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하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엔비디아 납품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삼성전자 이게 9만 선 회복한 게 업황도 업황이지만 이 이벤트가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작용했을 반영됐다고. 것 같은데 이게 좀 돼야 될 텐데요. 반도체 업계는 이 HBM이 이제 핵심이긴 한데 이것뿐 아니고요. 지금 디램 범용 디램과 또 낸드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공급 타이트한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전반적 제품이.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시장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수요와 공급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 수요가 좋아서 지금 수요 밸런스, 공급 밸런스가 타이트한 건 아니에요. 공급 쪽에서 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거. 그래서 사실은 가격 효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산의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했죠. 하이닉스가 예.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감산을 계속 해오고 했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가동률을 딱 지금 수요에 맞춘 수준에서 재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네. 가격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르니까 금액으로 보면 수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금액 면에서의 매출도 증가한 효과가 있지만 이게 결국엔 수요에 바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라는 게 PC 안 팔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안 팔리고 있고 네. 오로지 AI만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제외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올해 상장사 3분기 이익은 뭐 증가할 거다라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BM을 빼면은 메모리 업체들의 수익성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은 훈풍이라는 게 AI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늘들을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도 좀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이렇게 AI 중심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그렇죠. 있어도 사실은 뒷면에서 보면 아직은 굉장히 함정과 여러 가지 역경들, 고난 이 극복해야 될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창신 메모리나 양지 메모리 이게 중국의 범용 메모리 공급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4 물량을 막 저가로 막 공세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언급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양지 메모리에서 YMTC에서 하고 있고 D램은 창신 메모리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미미할 수준이었던 게 맞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낸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약 7%까지 높아졌고요. D램은 5% 정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올해 3분기, 4분기 말까지 가면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원래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에 사실은 조사기관에서는 D램만 놓고 보면 중국의 점유율이 10%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연말이 됐을 때 이런 전망치도 나와서 그건 좀 맞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메모리 쪽에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계속 그동안 10년 넘게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수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세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내수 시장을 내수만으로도 하더라도 충분해.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뭐 한 20%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시장인 거죠. 단지 아직까지는 생산 캐파 그 정도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기술력이라는 게 정말 고객들도 싼 것만 찾지는 않잖아요. 중국 고객이라 그렇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성능치 못 만들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저가 라인업부터 시작해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하면 중국이 지금 저가 제품들을 이제 주로 양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덤핑 비슷한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언젠가는 이 HBM 고성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HBM 지금 이미 곧 양산 가능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주체가 창신이나 양지 메모리가 아니고 뭐 오히려 화해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메이커, 전통적인 칩메이커 아닌 고객 쪽에서 화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AI에서 서비스도 하고 반도체 칩도 직접 설계를 하고 알고리즘도 직접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서 생태계를 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제 좀 더 앞서가는 기술들을 도입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HBM이 이미 지금 우리는 5세대에서 6세대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인데 한국 기업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4세대 정도까지는 이제 곧 양산이 성공하지 않을까다라는 이제 시장에서 예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저가 메모리 시장 좀 잡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서운 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중국으로 납품하던 건 H20이라는 모델이었거든요. 저가 모델이죠. 이거는 사실은 다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커버할 정도 HBM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네. 그러면 사실은 중국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잠식할 수도 있다. HBM 정도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지금 엔비디아 칩을 아예 중국 정부에서 안 사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보안 이슈를 들고 있고 사실 뭐 그건 이유에 불과하겠지만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HBM 개발을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빠르게 중국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는 거죠 이미. 그렇군요. 메모리를 조금만 높여도 전기 이게 AI 서비스 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전력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력을 충분히 이걸로 커버할 수 있다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까지 고민이 많은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 말고 이 성능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더 좋은 칩을 찾는 것 같아요. 네. 전력 소모가 적게 들어가는 것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력 소모가 적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센터에 들어가는 용량이 커지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한 로케이션에서 써야 되는 전기의 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칩 하나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규모를 또 늘려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냉각을 위한 용수하고 전기 문제가 가장 하드웨어적으로는 칩의 성능과 별개로 AI 시장을 사는 발목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서비스 같은 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양질의 데이터가 지금 고갈돼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더 이상 서비스가 확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AI 시장의 무한정 확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위험 요소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그 세계 주요 메이커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인텔이었어요, 사실. 그죠? 미국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게 진짜 하고 그 있죠. 전통적으로 1위를 달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인텔이 지금 우리 PC에 써 있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이런 시절이 그렇게 장기간 됐는데 AI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그게 이제 박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가 이제 세계 최초로 2나노급 반도체 양산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제 따라오는 양상이 됐는데 삼성전자와 TSMC를 제치고 세계 첫 2나노 타이틀 거머쥐었다. 그동안 인텔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텔이 사실은 1.8나노, 1.6나노를 양산하겠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시제품들은 작년에 주요 고객들한테 이미 배포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사실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서 본격적인 양산이 되지 않고 이제 1년 정도 또 지연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공장 이미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1.8나노일 수도 있고 1.6나노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TSMC 같은 경우는 대만에는 지금 2나노급을 양산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공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부의 그러니까 대만 정부의 압박도 있고 해서 조금 시기를 좀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만 놓고 보면 이제 인텔이 독점하는 상황이 된 거죠. 생산량을 했을 때. 근데 결국에는 고객들이 대만에 있는 TSMC에서 미국에 있는 인텔 공장으로 옮겨갈지 여부는 사실은 초도 물량을 보고 고객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수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먼저 양산을 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닌 게 사실은 반도체 시장의 생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텔의 이제 파운더리가 정말 이제는 살아났느냐라는 부분에 누가 물어본다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간절히 원하고 있을 텐데 이거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은 어떻게든지 반도체 생태계에서 본인들이 너무나도 외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거를 국내 생태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텔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TSMC 의존도를 확 낮출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가 얘기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 미중 무역 우린 연휴 동안에 계속 이거 지금 핸드폰 뉴스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시장 참여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그 중에는 이제 히토류 중국이 히토류를 이제 자원 무기화를 해서 굉장히 미국이 이제 맞짱을 뜨는 그런 충돌을 하는 양상이 됐는데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히토류의 물량이 사실은 반도체 칩 특히 우리는 메모리를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네네. 메모리 칩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히토류 물질이 들어갈 만한 부분은 생각해 보면은 D램의 카패시터에 아마 조금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옥사이드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선진 공정을 사용하는 D램에서 이제 게이트 옥사이드를 조금 쓸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뭐 히토류가 쓰일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 칩에서는. 오히려 이제 히토류가 많이 쓰이는 거는 연구 자석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가 좀 더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도 일부 쓰이긴 하겠죠. 근데 아마 반도체에서의 수요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히토류가 미치는 이 무역 전쟁에서 히토류 키워드로 한다면 반도체 시장 영향은 좀 적다. 반도체 자체만 놓고는 크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미국이라는 게 아직도 히토류 자금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맞죠. 중국의 수출 통제를 했을 때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IT 기기라든지 항공이라 우주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나오셔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얘기해주고 히토류가 뭐 일반 D램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2만 전자 되나 뭐 하이닉스는 56만 하이닉스 56만 닉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표가 계속 이제 각종 하우스들에서 올리고 있는데 낙관적인 분위기가 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반영 못했던 주말에 나왔던 미중 무역전이 다시 격화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오늘 반영이 되고 있네요. 지금 시장의 거래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게 뭐 12만 전자 그다음에 56만 닉스가 될 거냐 사실은 저희 주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누구라도 쉽지가 않은데 전체적인 이제 일반 투자자들 위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대체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 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나스닥의 기술 우량주들의 PER이 약 30 정도가 적정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한 5, 60 정도는 과열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은 존재를 합니다. 네네. 나스닥이 절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5가 넘어가면 저는 과열 영역이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떨어져서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23이었습니다. PER이. 과열되네요. 역대 삼성전자 PR 중에서도 이렇게 높았던 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기대치가 선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좀 과열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불과 2달 전까지도 막 4 이 정도로 낮았는데 이제 10 정도로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좀 다시 낮아지긴 하겠네요. 그럼 하이닉스는 조금 하이닉스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조금 여지가 있지만 이제 점차 조금은 이제 고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돼서 언젠가는 12만 전자 56만 닉사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조정 없이 한 번에 팍 거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 환율도 몰라서 사실은 최근에 환율도 보면은 그렇고. 근데 환율이라는 게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 올해 호실적 중에 상당 부분은 환율 영향이 큰 거거든요. 수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실적에는 도움이 되는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서로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할 거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반도체 시장 현황과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